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이거 리스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면 리스크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면 리스크고, 자 여기에서 사서 이 구간이 3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3년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여기에 사도 여기에 팔면은 여기에 판다 그러면 이거는 수익이겠죠. 그럼 여태까지 증시를 봤을 때 이 구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이 구간들을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손실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뭐 5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물론 가정이 있죠. 국가가 망하면 뭐 당연히 방법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그림이 좀 짧게 나왔네요. 잠깐만요. 자, 우리나라 증시 역사를 보면 일단 차트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1985년도 130포인트였어요. 130포인트. 지금 35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보면 35년 전이죠. 35년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몇 포인트인지를 보면, 자, 2100포인트죠. 이 사이사이의 변동을 보통 이제 3년 단위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3년 이상을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4년을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 3년을 쉬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몇 년 사이클이에요? 이건 6년 사이클.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3년을 대충 상승을 하니까 여기서도 한 4년을 쉽니다. 자, 이게 대충 뭐 6년 7년 사이클. 이 전에도 보면 1998년 IMF 때도 보면, 자, 2년을 상승하니까 대충 2년을 쉽니다. 자, 이게 4년 사이클. 여기서는 보면, 자, 1년을 상승하니까 1년을 쉬어요. 자, 2년 사이클. 여기서는 1, 2, 3, 4, 5. 5년을 상승하고 1년을 쉽니다. 이게 6년 사이클. 여기서도 뭐 대충 2년을 상승하고 이제 뭐 1년을 쉬죠. 3년 사이클. 뭐 여기서는 대충 뭐 2년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게 3년 사이클. 그러면은 이게 뭐가 변화가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되게 좋을 때는 어때요? 버블을 크게 키우고,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크게 왔어요. 1985년도 때부터 보면 여기서 보면 리스크가 크게 오고, 또 버블을 크게 키우고, 그리고 또 이제 쉬어가는 기간이 리스크가 오고. 자, 여기서 보면 상승하는 장이 계속 더 길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장이 더 길었을 때는 요 구간이 보면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빠졌는데, 여기가 경제 위기가 온 거죠. 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니까 IMF. 그리고 2008년도에는 미국이 리스크가 왔죠. IMF 때는 뭐예요? 왜 이렇게 길게 빠졌을까? 이게 4년을 빠졌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리스크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미국 리스크였으니까 1년 만에 끝난 거고, 여기서도 보면 요때 리스크가 보면 영국 리스크였으니까 1년 만에 끝난 거고, 지금 이거는 지금 2년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금 하락폭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하락폭은 다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 따지는 기간이 뭐 1, 2년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 2020년도까지 이렇게 걸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리스크를 제가 2021년에서 2023년을 내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이클 이론으로 봤을 때 상승장이 대충 2, 3년이 오면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그 상승장이 2019년, 2020년 요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때 리스크 요인을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2019년도는 지금 절반이 지났는데 하반기에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2019년에 여기서 지지부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상승도 2021년, 2022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사이클론을 보면 어때요? 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망한다 그랬을까? 결국은 이리 됐건 저리 됐건 간에 기간만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냥 수익이잖아. 그것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겠죠. 근데 단기 관점으로 들어서서 예를 들어 보통 진입을 할 때 다 요런 자리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좋아. 2, 3년 좋던가 아니면 1년 좋던가, 여기에서 진입할 수도 있고 여기서 진입할 수도 있고, 여기서 진입했으면 2년 좋았는데 2년은 안 좋으니까 아이고 망했다 그러는 거고, 요 위에서 진입하면은 이제 아주 좋다 하니까 여기서 진입했다가 3년 동안 이렇게 되면 아이고 망했다 그런단 말이야. 보면 어때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단 말이야. 망했다 이야기를 하는 구간들이 다 여기란 말이야. 자, IMF 망했다 그러고, 1991년 92년도에 뭐가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망했다 그러고, 자 2001년도, 자 2001년도에는 모르지, 이라크 전쟁이 있었으니까 아이고 전쟁 났으니까 망했다. 그리고 또 200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망했다 그러고, 자 여기 2005년도에는 뭐 금리 역전됐다고 망했다 그러고, 2008년도에는 뭐 금융위기라고, 미국 리먼 사태 망했다 그러고, 2011년도에는 그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됐니 어쩌니 하면서 아이고 망했다 그러고, 자 2015년도에는 영국 브렉시트 망했다 그러고, 자 이번에는 무역 분쟁.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고 주식이라는 걸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이 이 망했다 그러는 구간에 진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야. 이 망했다 그러는 구간은 지금 35년 동안만 해도 몇 번이었어. 한 번 그냥 큰 리스크만 봐도 1, 2, 3, 4, 5, 6, 7, 8, 9. 그냥 평균적으로 맞춰도 35년 중에 35분의 9야. 그럼 대충 이게 뭐야? 9 나누면 4, 9, 36. 4분의 1이잖아, 4분의. 4년에 1년은 망했다 그랬다고. 4년에 1년은 망했다 그랬는데, 이 망했다 그러는 기간 동안만이 망했다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요번엔 다를까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더 밀리든지, 금융위기 오면 더 밀리겠죠. 아니면 여기에서 기든지, 결국은 이거 넘어가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넘어가는 구간이. 요 구간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이게 뭐 여기에서 4차 산업 입으면 10,000포인트 갈지, 뭐 20,000포인트 갈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지. 보통 주식 투자를 여기에서 아이고 망했다 그러고 관두고, 여기서 시작해서 아이고 망했다 그러고 관두고, 여기서 시작해서 아이고 망했다 그래갖고 관두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망했다 그러고 관두고, 여기서 시작해서 아이고 망했다 그래갖고 관두고. 어때요? 진입 포지션이 다 요런 데잖아요, 요런데. 그렇게 해서 자 3년만 견디면 되는데, 3년만 견디면 어때요? 자 4분의 1 망했다 그러니까, 망했다 그랬을 때 2년만 견디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크게 나오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사이클을 보면 영원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일본이고 중국이고 뭐 이렇게 20년 불황, 뭐 일본 차트는 뭐 이거 보면 다를까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 그럴 때는 항상 싼 구간인데, 요런 망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도망가니까
진짜 망하는 거라는 거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면서 이게 파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경제 파동은 당연히 이렇게 있는 거고 안 좋다 그럴 때가 항상 기회인데, 자, 투자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시작했어요. 우리도 2017년도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2월 달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은 못 사니까 기다리니까 여기 망했다 그러는 거야. 망했다고. 그쵸? 자, 요 구간에 온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2017년 초반에는 여기서 이제 망했다 그러는 거야. 여기서 시작해서. 그쵸? 여기서 시작해서 망했다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 계좌들 보면 회원분들 망했냐고. 망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고. 없다니까. 이게 돌아설 때 수익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럼 요 구간은 어때요? 요 구간에 투자를 하고 있어야 이 수익이 크게 나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 사이클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주식 투자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다 위기가 있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인턴이거나 뭐거나 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죠. 예,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지금 보면 공무원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난린데 좋다고 안정적이고 어쩌고저쩌고 난린데, 자, 지금 공무원이 무슨 뭐 공무원 연금 주고 뭐하고 하는 거지. 이게 10년 20년 후에 줄 것 같아요? 연금 같은 거? 자, 공무원 다 망하는 겁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이제 대우받고, 지금 과거에 보면 과거에는 할 일 없으면 공무원 하라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시대 때나 뭐 얘기 들어보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공무원 하라 그랬다고. 지금은 요거 하고 싶다고 줄 서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수요 공급. 다들 이제 공무원 망했다 그럴 때가 나올 거라고. 왜? 자, 연금도 안 주고. 연금은 뭐 돈 있어야 주지. 나라에서 돈 없다 그래버리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세금 걷는다 그래서 세금 못 내고 폭동 일어나면 그만인 거 아니야. 지금 연금, 이게 뭐 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나? 젊은 사람들 왜 지금 이거 뭐 국민연금 같은 거 안 내려고 그래요? 강제적으로 삥 뜯어가는데 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거의 없어요. 90%는 안 내고 싶어 하죠. 왜? 우리는 못 받을 거니까. 그쵸? 지금 이제 받는 사람들만 야, 내놔라 하는 거지. 지금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요런 부분들 때문에도 절대 애를 낳으면 안 돼요. 지금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요런 부분들이 사회가 개혁되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미래 세대를 키우면 큰일 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요 부분이 한번 꺼져야 된다고. 이게 리스크가 나와야 돼. 뭐 연금이고 뭐고 고령화고 요런 리스크들이 나와야지. 그럼 이제 인구가 다시 늘겠지. 그럼 이제 요런 리스크들이 나와서 인구가 다시 늘고 이제 뭐 살만해지면 이제 인구가 다시 는단 말이야. 인구가 다시 늘면 그때 이제 주택 투자하는 거죠.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이게 계속 늘어나다가 이게 뭐 한 10년, 20년 동안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주택가격이 계속 올랐어. 이게 뭐예요? 자, 기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익이 줄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 이건 뭐예요? 버블이잖아. 아주 간단한 거죠. 주택시장은 그래서 버블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업 이익을 보자고요. 2000년도부터 13년, 대충 2010년도부터 보서 2016년도까지 기업들이 돈을 얼마에 벌었을까? 자, 100조를 벌었습니다. 2017년도에 130조에서 150조를 벌었어요. 140조에서 50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수 포인트가 당연히 2800 가야 되는 거잖아요. 2800, 3000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2600까지 간 거예요. 자, 버블이 없는 자리에서 무너졌어. 그러니까 많이 안 빠지는 거지. 지금은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2019년도 얼마 벌까? 지금 추정치를 보면 대충 120조. 120조에서 이익들이 한 130조를 지금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2020년도에 이게 줄어들까? 기업 이익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지. 앞으로의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택시장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이게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럼 뭐예요? 부동산은 땅만 해라. 부동산은 땅만 해야 되는 거. 왜? 땅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잖아. 공급량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땅은 한정돼 있잖아. 금투자는 왜 하라 그래? 금투자는. 자, 공급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수요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수요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공급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요거는 해도 된다고. 요 투자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금 투자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데 땅 투자는 일반인들이 못 한다고. 덩어리가 커갖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기업에다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변동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변동성 주기가 짧아요, 주기가. 아까 35년 주기를 보니까 어때요? 자, 4년에 한 번은 망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망했다. 자, 부동산을 예로 들어서 보면 어때요? 자, 부동산은, 자,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망했다 그래요. 자, 이 망했다가 나오면 부동산도 투자 자리가 온 거죠.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 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려면 어때요? 자, 10년에서 20년 사이클이니까 기회가 잘 안 온단 말이야, 기회가. 기회가 잘 없어. 근데 주식 투자는 어때? 주식시장은. 대충 4년에 한 번 오니까 4년에 한 번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4년에 한 번 망했다 그러니까. 그럼 어때? 이 변동성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망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야.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팔아 제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자산 가격을 밑으로 끌고 내려가죠. 그 부분들이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싸지는 거지. 그게 싸다 비싸다를 논할 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무제표라든가 실적 같은 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인구 보면 돼. 수요 공급이 인구니까. 근데 땅 같은 경우는 어때요? 땅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땅, 금. 이건 일로 정해져 있어. 근데 망했다 그러면 왜 하면 될까, 이거는? 왜 투자하면 대박이 날까? 지금 막 전 세계 망했다, 무역 분쟁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금값 올라가잖아요. 야, 이게 왜 그럴까? 일로 정해져 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금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냐고. 땅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 이건 제자리에 있는 거야, 제자리에. 이건 오르고 내리고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다. 근데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게 화폐 가치가 영원히 떨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는 물가 때문에. 물가가 영원히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영원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화폐 가치는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네는 어때요? 제자리에 있으니까 안전자산인 거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요거 갖고 있으면 이득인 거지. 그 대신 자본의 성장은 없죠. 그러니까 자본의 성장은 성장성이 있는 걸 해야죠. 이 성장성이 있는 게 뭐다? 자, 주식 투자.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는 거. 그런 거를 해야 이제 뭐, 그러니까 성장성, 생산성이 있는 게 기업이죠, 기업. 그러니까 사업. 뭐 벤처고 뭐고 어쩌고저쩌고 사업, 기업 이런 것들이 뭔가 생산성을 추구를 하면서, 우리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왜 다 망했어? 다 똑같이 나눠갔자. 그러니까 일은 안 하잖아.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다 죽는다 힘든다 그러는데 어때요? 자, 3D. 자, 노가다 안 나가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은 다 외국인들이 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3D 협정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냥 집에서 놀잖아. 엄마 아빠가 밥 먹여주니까 집에서 놀지. 나가서 노가다라도 뛰고 택배라도 나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노는 거지. 엄마 아빠가 밥 주니까.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굶으면 이제 나가서 일하겠지. 한 끼라도 먹으려고. 근데 밥은 먹여주니까 안 나가는 거란 말이야. 나이 든 사람들만 죽을 똥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 일자리, 무슨 일자리가 없냐? 고급 일자리가 없지. 다 욕을 바라는데, 그래서 다 대학을 가는데, 개뿔 대학 나오면 이거 시켜준다 그랬는데 이거 안 시켜주는 거야. 그렇죠? 왜? 노조들 보면, 요즘 강성 노조들 보면 딱 답 나오잖아요. 현대 노조 같은 경우 보면은 광주에다가 뭐 공장 하나 짓는다가, 야, 인건비 내려가니까 안 돼. 우리만 해먹을 거니까 니네 절대 하지 마. 자, 노동자들끼리의 빈부격차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끼리의 빈부격차. 빈부격차. 자, 무슨 요즘 보면은 문과라서 문죄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 문과라서 죄송합니다가 왜 나왔을까?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변호사 뭐 끝발 있었으니까 변호사, 검사, 또 뭐 PD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막 손가락 이렇게 쳐줬잖아. 그러니까 전부 골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이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 세상의 모든 거는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존재하는데, 이 변동성이 극심한 게, 이게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유동성이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없으면 이 유동성이 공급되질 않아요. 그리고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어야, 잔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큰 돈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고 하면서 유동성이 공급되죠. 이게 증시예요. 이 변동성 때문에 주식 투자가 매력이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변동성이 뭐 몇 년에 한 번씩 큰 변동성이 오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역전의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식 투자를 이제 장기 투자로 하게 되면. 근데 요런 구간에 그 변동성이 있는 1, 2년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걸 견디지도 못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다. 장기적으로 하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여기 차트에서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보면 이 차트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야. 장기적으로 130포인트에서 130포인트잖아요. 자, 130포인트 2100포인트 몇 프로야 이거? 한 18배 되나? 35년 동안 18배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35년 동안 18배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18배 성장하는 동안에 뭐가 있었어요? 배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당이 우리나라 평균 배당률이 뭐 1%, 2%라고 치면 1%, 2%를 35년을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어마무시하죠. 요거는 요 지수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배당이라는 거는 지수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야. 요거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한 3000포인트 이상은 가 있겠지. 35년 동안 이 배당 복리를 입힌다 그러면 3, 4천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하나도 안 주고 기업이 그냥 돈을 다 갖고 있었으면 그럼 지수가 한 3000포인트는 갔겠죠. 요런 거 뽑아 먹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 그러면은 야 이때는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오고 이거 한 거라서 늦었어 했을 때가 600포인트였어. 야 이때도 야 이거 늦었어 했는데 1500포인트인데 지금 보면은 2100포인트지만 이게 뭐 세상이 또 이제 성장을 하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1만 포인트도 우리가 구경을 하겠죠. 우리 죽을 때까지 한 10만 포인트는 구경하지 않겠어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일부 기업이나 뭐 일부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망해도 자영업이라는 게 영원히 없어질 수가 있을까? 자영업자 다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당이 없어지면 식당이 없어지면 식당 하면 돈 번다 그래.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자영업 하면 다 망한다 그러는데 이제 뭐 식당들 다 망해갖고 아무도 장사를 안 하려 그래. 그래 건물값 똥값 되고 임대료도 없고 막 세상이 이렇게 변해. 자영업 아무도 안 하려 그러는데 자영업은 아무도 안 하려 그래. 이게 10년 20년 동안 80%가 망하면서 신규로 이거보다 더 들어섰어요.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 자영업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값은 계속 올라간 거지. 근데 이제 이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이제 온라인 마켓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영업 안 하려고 그러겠지. 그럼 건물값 폭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침체 구간을 겪겠죠. 침체 구간. 우리가 지금은 치킨집 하면은 어플로 그냥 딱 들어가면 30개, 100개씩 뜨잖아요. 막 20개, 100개씩 막 뜬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침체 구간에 들어서면 치킨 하나 시켜 먹으려고 그러면은 선택사항이 없어, 막. 뭐 어디 두 군데밖에 못 시켜 먹어.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킨집 논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또 당연히 치킨집 생기겠지.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수요 공급에 대해서 영원히 도는데 요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수요와 공급. 지금 공급이 많냐, 수요가 많냐. 그럼 지금 흥하고 있는 직업들은 미래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들 아니면은 미래에는 답이 없는 거다. 지금 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공무원. 이거는 미래의 빈자. 저는 이거 뭐 한국은 뭐 거의 이거 무조건 디트로이트처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트로이트 뭐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하나도 못 줬잖아요. 뭐 연금이고 뭐 이런 게 어딨어. 지자체가 망했는데 뭐 공장 몇 개 망하니까 그 뭐야 미국 자동차 공장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가 자 프리미엄 상품은 독일에 밀리고
자, 저가 상품은 한국, 일본, 중국에 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서 디트로이트가 망했잖아요. 자,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한국이 보면은 지금 기업 부채는 없어요. 한국은 IMF 때 이 기업 부채 때문에 망했고, 자,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자, 2021년이든 2020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 무조건 한 번은 망하는데 이게 뭘로 망할까요? 가계부채로 망하죠. 자, 국민들이 망한다고. 자, IMF 때는 기업부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에 오는 거는 가계부채 때문에 망해요. 그럼 국민들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세금에 대한 문제, 요런 것들 엄청나게 작용하고, 뭐 공무원 돈 준다 그러면 어때요? 공무원 뭐 연금 뭐 이렇게 해갖고 늘려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된다고. 폭동이 일어난다고. 지금도 어때요? 댓글 들어가 보세요. 공무원들 연금만 해준다 지랄지랄들 하니까. 그럼 요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삭감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과거에 공무원 해갖고 연금 많이 받고 막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거 보니까 다 그걸 보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상황이 바뀌니까 못하는 거야 이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도 안 한다 그러겠지. 그때 공무원 해야지. 아무도 안 한다 그럴 때. 다 한다 그럴 때는 여기 결정돼 있는 거야 이미. 지금 국가에서도 공무원 늘리고 뭐 지금 문정부에서 계속 공무원 늘리고 뭐 하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불만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불만이 많이 생기면, 야, 공무원 무조건 줄인다는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 줄인다는 사람 뽑을 거 아니야. 그 연금 개혁한다 그러고 막 요렇게 하고 뭐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 그러고 공약 걸고 그렇게 하면 대통령 되겠지 뭐. 국민연금 지금 다 찢어서 그냥 나눠주고 치우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사람 대통령 된다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변동성에 대한 얘기하다가 너무 또 이상한 데로까지 넘어갔는데, 원래 제 방송은 이러니까요.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주식 투자가 리스크하다는 편견을 깨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주식 투자가 리스크하다고 평가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이 변동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단기적인 관점이라서 그렇다고. 자, 오늘 사서 2년, 3년 후에 현금화했는데 손실이다. 그럼 이건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욕심관리 못해서 몰빵을 했어. 수익 잘 내고 뭐하고 할 때 막 자랑하고 하다가 운 좋아서 막 수익 잘 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또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잘 맞았을 수도 있어. 근데 몰빵을 딱 했는데 갑자기 상패가 딱 나버려. 내가 정말 이건 안전한 기업이다 이거 막 해갖고 했는데 CEO가 돈 주고 날라버렸어. 그래갖고 상장 폐지가 됐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기업이다 그러고 삼성전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는 지금 이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삼성 오너라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갑자기 노키아처럼 망해버렸어. 노키아처럼 망해버렸어. 상패돼버렸어. 몰빵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안전한 기업이다 라고 해갖고 몰빵을 했는데 노키아처럼 망해버렸어. 깡통 찼어. 이게 누구 탓이? 자기 탓이잖아. 노키아 말고 막 다른 것도 사놓고 했으면 안 망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몰빵해서 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망하고 손실나는 거, 손해나는 거는 무조건 다 자기 탓이에요. 내가 기간을 값을 견디지 못해서 또 몰빵을 해서 길게 끌고 가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내가 리딩을 하는 이유는 뭘까? 아무렇게 해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요 수익에 대한 좀 절대치를 키워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내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조금 더 키워주고 싶어서 리딩을 하는 거죠. 그 부분들에 공감을 하고 또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대신해 주는 거지. 거기에 대한 회원들은 나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요. 아무렇게나 해도 수익이 나는 거라고. 주식 투자는 길게 막 끌고 하면 나눠서 사고 그냥 길게 끌고 하면. 우리나라에 산업이 있는데, 자, 이게 내가 망할 거, 이건 망했다,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빼고 10개만 전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예를 들어 정말 바보야. 바보라고 하고 30% 확률밖에 안 돼. 10년 후에 보니까 다 망했어. 30%만 살아남고. 근데 이 30% 중에 10%만 대박이 나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진짜 뭐 미래에 뭐 대박날 섹터군이 있으면 이거 10년 동안 이렇게 보유하면 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망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예를 들어 지금 막 좋다고 떠드는 것들 있잖아요. 뭐 있어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야 마이너스 70%도 빠질 수 있고 마이너스 50%도 빠질 수 있고 하죠. 단기적으로야. 근데 10년을 놓고 본다 그랬을 때 야 5G라 그래갖고 뭐 사고 2차 전지라 그래갖고 사고 뭐 4차 산업 빅데이터라 그래갖고 빅데이터 뭐 AR 무슨 뭐 그 뭐야 또 전기 뭐 반도체 뭐 등등 해갖고 한 10개 이렇게 추려갖고 이 10개 섹터 중에서 한 2종목 3종목씩 추려갖고 한 50개 이렇게 갖고 10년 놔두면 무조건 손해가 불가능하다고. 손실이 높은 자리에서 하든 비싼 자리에서 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손실이 불가능하다고. 어떤 놈은 한 3년 5년 동안 뭐 한 70% 빠진 놈도 있겠죠. 어떤 놈은 3년 5년 동안 2000% 가는 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고. 분산해서 냅두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라고는 못하니까 저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차츰차츰 경험을 입혀가면서 그 경험에 맞게 시스템을 입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수익에 대한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리스크한 게 아니고 내가 리스크하게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변동성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이 변동성이 없으면 저평가, 쉽게 말하면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안 와요. 저평가의 기회가 안 온다고. 변동성이 없으면 뭐 한국 채권, 뭐 브라질 채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채권, 뭐 리스크가 있을 때가 굉장히 저평가한 거죠. 왜?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리스크가 있을 때 똥값이 되니까. 근데 그 리스크를 만약에 그 나라가 회복을 하게 되면 그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만 솔직히 매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저평가라는 거는 항상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채권 투자를 해도 지금 뭐 미국 채권으로 뭐 돈이 들어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나 이건 다 단기적인 관점, 이건 다 죽는 돈이라고 생각해. 이건 죽을 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채권을 살 거면 나 중국 채권 사야지. 리스크 있는데 나눠서 사야지. 중국, 뭐 브라질, 러시아, 뭐 터키 막 이런 데 거 나눠서 사야지.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터지면, 그렇죠? 하나만 정상화되면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어때? 하나만 잘 되면 되는데. 자,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리스크는 항상 기회다. 자, 기업 가치가 변한다고 리스크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있는 거다.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위험하게만 운영을 하죠.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스스로. 이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한 3번 정도 깡통 나고, 3번 이상 깡통 나고, 한 10년, 2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도망 안 가고, 계속 공부를 하면, 요런 부분들을 거의 깨우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깡통을 안 나고,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10, 20년 동안 도망을 안 가고, 요거를 혼자 하려고 그러면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멘토. 그러니까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공부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 같은 거를 나눠받으면 어때요? 당연히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패 경험이 없으면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상장 폐지도 당해보고, 손실도 많이 입혀있는 구간도 내가 경험을 해보고, 그 손실이 회복되는 것도 경험을 해보고, 수익이 크게 나는 경험들을 계속 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노하우들을 이제 이해를 해가는 거지. 이해를. 처음에 아무리 제가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주고 뭐하고 해도 경험이 없으면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해야죠. 그래야 이게 내게 되는 거니까. 주식 투자는 항상 전 재산을 넣고 투자를 한다면 이란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넣고 투자를 한다 그래도 내 생활에 대한 게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돈 필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반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진짜 3끼 먹을 거 1끼만 먹으면서 진짜 투자자금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돈이라는 게 진짜 단돈 10만원, 만원, 10만원이라도 있어야, 여기 이제 계속 이거를 이제 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달달이 저축이라도 할 수 있어야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뭐 거치식으로 뭐 돈 좀 있는 분들은,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거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 변동성 때문에 주식 투자가 매력적인 것이다. 요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할 때, 보통 보면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분석을 합니다. 자, 미래 가치는 성장 가치죠. 요거는 불확실성이 심해요. 그래서 요걸 볼 때 저는, 시황하고 업황을 봅니다. 기업 내용은 이 다음이에요. 이 다음이 기업 내용이야. 기업의 뭐 개인적인 내용들은 안 봐요. 요게 더 중요해. 앞으로 미래의 업황 시황. 어떤 기업,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요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는 요걸로 보는 거예요. 자, 현재 가치는 뭐예요? 자산 가치. 이 자산 가치는 뭐예요? 보통 이제 자산주들은 배당을 많이 주고 뭐고 하지만, 성장이 없어. 그럼 성장이 없으면 굉장히 안정적이지. 근데 이건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질 못하죠. 돈을 벌면 성장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하려면 투자를 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자산주들은. 그냥 배당을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둔화되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한다 그래도 성장이 되게 작다. 그러면 미래가치, 이제 성장가치가 큰 기업들은 성장을 크게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장주들은 변동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기회가 더 많어, 솔직히. 그리고 자산주, 가치주들은 변동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치주들은 변동성이 작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안전성을 확보해놓고 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아. 그러니까 기회가 작지. 기회가 작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거고, 기회가 높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장주를 위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고, 자산주를 위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확 낮춰야 되죠. 여기에 따라서도 자기의 성향을 입혀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뭐 대형주, 중형주 요런 부분들도 이제 같은 맥락이고, 돈의 유동성이 자산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 종목 그리고 저평가 섹터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채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환율의 변동성. 그러니까 국채 투자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냥 장치뿐이에요. 저는 채권은 되게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채권할 바에는 주식 투자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왜냐면 채권은 리스크가 엄청 큰데 기대 수익률이 낮아요. 채권이 리스크가 없는 상품이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되게 큰데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국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국채 투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인이면 이제 그게 되는 게 있어요. 세금을 안 나가게끔 서로 무슨 그런 게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가 그게 돼 있죠. 브라질 채권을 투자하면 이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비과세인데, 요런 것들을 보면 요런 투자를 할 때 그 요건에 충족되는 그런 채권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인인데, 자, 20년을 보고 이제 브라질 채권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브라질 화폐 가치는 우리나라보다 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올라간다거나 요런 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브라질은 어때요? 인구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다. 채권 투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나라에만 투자를 하면 돼요. 베트남, 브라질, 중국, 요런 데들. 인구가 늘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이 이제 시작되는 나라들은 인구가 늘죠. 근데 성장이 이제 둔화되는 유럽이나 미국, 한국 이런 데들은 인구가 줄겠죠. 인구가 주는 나라들은 일본, 한국 요런 데들은 인구가 준단 말이에요. 유럽 이런 데들은. 그럼 인구가 주는 나라들은 채권을 사면 안 된다. 그 나라 채권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른 게, 아무리 무슨 한 나라가 있어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힘들다 그래도 성공하는 기업은 무조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고. 그러니까 국채 투자, 채권 투자는 저는 이제 국채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 채권 할 바에는 저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산 해지를 위한 상품이고, 그냥 주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산성 있는 쪽에 자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 부동산 투자는 이제 10년, 20년에 한 번 정도 저평가 운이 온다. 그러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죠. 싸게 살 기회. 이 싸게 살 기회가 많이 없어. 주식은 싸게 살 기회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훨씬 많아. 부동산 투자가 변동성이 있을 때는 10년에 20년에 한 번밖에 없어. 근데 주식은 어때요? 자, 2년에서 4년에 한 번, 2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변동성이 온다. 이때마다 좋은 기회가 오고 지금이 그런 구간이다. 자,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면 이 위험은 저절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자, 자산 관리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다. 자산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만 있으면, 자, 이 전략은 뭐예요? 시스템. 자, 시스템은 왜 필요할까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인간은 심리를 완벽하게 심리를 완벽하게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두는 거예요. 자, 시스템을 짜놓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딱 생각하고 시스템이 없이 그냥 해버리면 지키지 못한다고.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대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유동을 주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이 원칙을 바꾸면 돼. 이걸 수정을 하면 되겠죠. 요런 수없이 검증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뭐고 하면서 시스템이라는 게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시스템이 한번 짜지면 평생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된다고. 그런 거 내가 다 짜드렸잖아, 회원분들은. 그래서 이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그래서 이 이해를 해도 이 경험이 없으면 이해만 해갖고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경험을 입혀야 된다. 지금 회원분들은 이 경험을 입혀가고 있는 과정이다. 요게 지나가면 이제 큰 수익을 내고 영원히 주식 투자를 끊을 수 없는 그런 구간에 도달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주절주절 뭐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오늘 주제랑 관련 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방송이라든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그냥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